목요일이고 내일 마감이에요. 어제도 늦게 들어왔는데 지금 어제도 한 11시 정도 돼서 집에 들어왔는데 지금 9시 현장에 또 미팅이 있어요. 미팅이 있어서 지금 씻고 또 바로 출발해서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현장에서 오늘은 측량하는 회사랑 건축주분이랑 그리고 건축주분 회사에서 나오는 직원분, 설비하시는 회사 뭐 이렇게 미팅이 있는데 서류를 챙겨서 현장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정말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럼 씻고 빨리 현장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이 마지막이겠네요. 자, 마감하러 갑시다. 안녕. 오늘은 저번 주에 이제 건축 허가 도서를 제출하고 이번 주에는 조금 한가롭게 다시 또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건축 허가를 이번에 신청했기 때문에 독일의 건축 허가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계속 신경을 써서 막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영상을 지금 네 번째 촬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설명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20분이 넘어가요. 그러면 20분, 30분이 넘어가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설명해서는 아무도 안 보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지금 네 번째 촬영을 하는 중인데 과연 이번에는 간략하게 설명이 될지 안 될지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의 건축 허가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넣기 전에 한 과정이 더 있어요. 그 바우포어 암프라게라는 그 과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생소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건축 허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취지 자체는 이랑 그리고 도시적인 것들 그 안에 또 건축물 안에서 소방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심사를 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빨리 되면 6개월 안에 허가가 나오고 좀 길면 한 8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건축 허가가 6개월, 8개월이면 한국에 비해서는 꽤 긴 시간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잘못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건축 허가가 날 수 있는 프로젝트인지 허가가 안 날 수 있는 프로젝트인지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우포어 암프라게라는 그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간단한 스케치나 아니면 간단한 도면을 가지고 내가 이런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건축 허가를 나중에 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바우포어 암프라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대략 한 2개월 정도 안에 피드백이 나와요. 그래서 건축 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 그리고 건축 허가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피드백들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 바우포어 암프라게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경우에는 무조건 하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시간을 나중에 아낄 수 있는 게 허가를 신청했을 때 바우포어 암프라게를 사전에 신청했다는 게 시청의 기존 자료가 있고 그리고 그 신청한 기존의 바우포어 암프라게에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검토가 됐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났다라는 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건축가 그리고 도시적인 맥락에서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은 바우포어 암프라게에서 이미 사전에 다 검토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소방과 그리고 뭐 하수도청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다른 기관들과 연결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이제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건축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거죠. 좀 건축 허가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 허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 건축 허가는 뭐 양식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별 그렇게 설명드릴 게 없고, 독일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뭐 건폐율, 용적률 뭐 이런 거 다 산정하는데, 건폐율 같은 경우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건폐율 같은 경우는 한국처럼 토지에 대해서 토지 대 그 건물에 대한 어떤 건물의 최고 면적에 대한 그런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건폐율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추가로 세부적으로 이제 부속 시설들에 대한 그런 면적이 포함된 건폐율도 같이 뽑아요. 그러니까 부속 시설이라고 한다는 거는 주차 시설이라든지 사람이 지나가기 위해서 인도 대지 안에 내 대지 안에 어떤 플라스터, 그러니까 보행로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런 행위들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속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건물에서 부속 시설이 포함된 건폐율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건폐율을 계산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 Hey Google out. 그래서 건물에 대한 어떤 건물만 계산한 건폐율 같은 경우는 어떤 건물에 대한, 그러니까 도시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밀도를 계산하는 거지만, 그 아까 부속 시설이 포함된 그런 건폐율은 나중에 그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조금 신경 쓰는 것들이 뭐냐면, 비가 왔을 때 땅이 비에 접촉되는 면적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터가 많이 깔려 있으면 땅이 바닥에 물을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비가 폭우가 왔을 때 침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면적이 큰 경우에는 계산을 해서 증명서도 같이 제출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단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래서 부속시설물에 대해서도 면적을 같이 넣어서 산정을 하는 건데요. 우수와 그리고 지하수에 대해서 되게 좀 민감해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드레인을 설치해서 지하에 지하 수위를 낮추는 행위는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땅을 파서 지하를 만들더라도 원래의 대지의 등고선을 그대로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지 안에서 내 마음대로 대지에 대한 레벨을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기존에 있는 레벨을 손을 안 대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건폐율이 한국이랑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건물의 부피도 계산을 해야 돼요. 건물의 부피 같은 경우는 건물의 지붕이 이제 평평하고 이렇게 하면 산정하기 좀 편할 텐데, 독일 같은 경우는 경사 지붕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의 단순한 경사는 모르겠는데 경사가 복잡하게 막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지붕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부피 산정하는 공식을 써가지고 어떻게든 부피를 다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건물의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냐면, 건물의 부피는 일단 건축물의 공사비랑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당 공사비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독일에서는 이제 평당 공사비라기보다는 이제 부피당 공사비라는 그런 형태로 보통 대략적인 공사비를 산정을 해요. 대략적인 공사비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독일에서는 공사비에 대해서 산정이 총 3번 정도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첫 번째 바로 공사비가 그냥 아까 말한 부피에 대한 어떤 공사비에 대한 산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데 필요하냐면, 이걸로 이제 건축사에 대한 어떤 그 건축사 설계비를 산정하고, 그리고 행정 비용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허가에 대한 행정 비용 이런 것들을 산정하는 데 사용해요. 부피 구하는 공식은 건축사 사무소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건축 허가를 넣으면 그러니까 행정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시청 건축가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정보겠죠. 그래서 부피 구하는 공식은 되게 중요합니다. 뭐 한국이랑 비슷하겠죠. 뭐 주차 대수 산정하고 세대당 창고 면적 뭐 이런 것들을 산정하고 뭐 이런 거 하면 끝이에요. 이런 거 끝이고, 그리고 도면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종이에 건축물의 스케일을 맞추는 데 반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스케일이 정해져 있어요. 배치도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스케일이 500분의 1, 그 이상이 넘어가면 안 돼요. 평면, 인면, 단면, 그냥 일반 도면들은 전부 다 허가 도서는 100분의 1, 실시 설계 도서는 50분의 1로 이렇게 축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만약에 조금 규모가 있다 보면 당연히 이제 A3 종이에 들어가지가 않겠죠. 그러면 이제 모든 도면을 다 플로트에 뽑아야 돼요. 그래서 플로트에 뽑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도면과 아까 말했던 그런 양식들, 뭐 모든 서류들은 다 기본
이제 세부를 출력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독일은 모든 도면들이 이제 종이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버전의 파일을 받거나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디지털 파일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출력물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뭐 레빗을 쓰든지 캐드를 쓰든지 벡터웍스를 쓰든지 아니면 손으로 그리든 아니면 발로 그리든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어쨌든 종이로 정해진 양식에 맞춰서 이제 제출만 되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해진 양식이라는 거는 이제 이거는 건축 법규는 아닌데 바우풀풍스페어드능이라 해서 건축 허가에 필요한 어떤 도서를 하는 거에 대한 규칙들이 정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맞춰서 도면을 그리기만 하면, 그래서 이게 허가 준비를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도면을 뽑아가지고 접는 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접는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신입사원들이 보통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도면 접고 이런 것들.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하 수직 관계가 없다 보니까 뭐 소장님이라고 해서 도면을 안 접는 건 아니에요. 본인의 프로젝트는 본인이 다 접어야 되고, 제가 다음 편에서는 그냥 건축 허가 도서를 제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행정적인 절차들이나 아니면 시청에서 이제 어떤 과정들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